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책, 인생을 바꾼 책, 하버드 대학교의 4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로 평가받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인간관계론이 나온 지 8년 후 후속으로 나온 책이 바로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 또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며 이 책은 오늘날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을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현실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제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행복의 조건을 만나봄으로써 걱정의 굴레를 깨고 빛나는 오늘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방법.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원망과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설령 3개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성공적인 일에 의식을 향한다. 걱정으로 머릿속이 어지럽고 마음이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자문해 보자.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막연히 걱정했던 것보다 사소한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인생 중 약 90%의 일은 별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10%만이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90% 일의 의식을 향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걱정으로 의궤양을 앓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의 의식을 집중하고 성공적인 90% 일을 무시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시인이자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이다. 인간이 그 외에 존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살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반세기 가까운 생을 살며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철학자 에머슨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적 승리, 소득 증가, 건강 회복, 그리운 복과의 재회 같은 외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쾌활하게 행동하면 기분까지 밝아진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가 인생 지침으로 여겨온 말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온갖 골치 아픈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팔자 좋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말이다. 커다란 시련이 닥칠지라도 의지를 다잡고 노력한다면 괴로운 마음을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다. 하버드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위는 감정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위와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의지로 통제 가능한 행위를 조절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마치 즐거운 듯이 말하고 웃으면 이윽고 감정까지도 즐거운 상태로 전환된다. 직접 시도해보자. 얼굴 근육을 움직여 미소를 짓고 등을 펴고 심호흡하고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보자. 행복과 기쁨을 연기하는 동안 암울한 기분이 옅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진리 중 하나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다. 사소한 문제로 더 쉽게 짜증을 내고 고민에 빠지는 까닭은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 명언 덕에 괴로운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잘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론 누구라도 1년만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일을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걱정과 스트레스의 실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 걱정의 본질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라.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 잃을 것이 없다. 중국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리니탕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발생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는 잃을 것이 없다. 어쩌면 홀가분하기까지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얻는 일만 남는다는 뜻이다. 단순한 이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패라는 사건에 매몰되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망친다. 원인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개선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뒤로한 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점점 더 깊이 함몰된다. 피로를 막는 일은
걱정과 불안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1규칙은 단순하다. 바로 자주 쉬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필요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더 효과적이다. 걱정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종 피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시키고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때문이다.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그 외의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과도한 긴장과 피로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시카고 대학교 임상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고 긴장 완화의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연구한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나 불안 등의 감정적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걱정이 마음을 점유하지 않게 한다. 호프 교회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몇 해 전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걱정과 근심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음을 발견했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의 걱정을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도 알았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 전에 자신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는 힘들지만 걱정이 내 마음을 온통 점유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문제 90% 정도가 일주일 안에 자연히 해결되거나 내가 마음가짐을 바꿈에 따라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현실을 직시한다. 걱정하는 버릇을 없애고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한다. 둘째, 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행동을 즉시 실행한다.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정화한다. 로즈 힐퍼딩 박사에 따르면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의 무게를 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상담할 때 환자가 고민거리와 괴로운 심리를 상세하게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가슴에 담아두기만 하면 언젠가 심신의 병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어야 해요. 기꺼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실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현명한 위인으로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에게 13가지의 중대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고 언쟁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 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주 결점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결점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결과를 세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승부를 이어나갔다.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사랑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